오늘은 뉴욕 양키스 유격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양키스 유격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당연히 데릭 지터일 거고, 2014년에 지터가 은퇴하고 난 이후로는 바로 디디 그레고리우스 선수가 바로 유격수 자리를 이어서 나름 잘 해줬죠. 그래서 사실 최근 한 20년 넘게 동안, 한 30년 동안은 양키스의 유격수 자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워낙 걸출한 슈퍼스타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온 선수도 최근 한 7, 8년을 잘 메꿔줬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에 그레고리우스가 팀을 떠나게 되면서 뉴욕 양키스의 유격수 자리를 이을 사람은 누구인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양키스가 점 찍었던 후계자는 바로 요 글레이버 토레스 선수입니다. 아직 젊은 선수고 슈퍼스타가 제일 자질이 충분한 선수니까 사실 지터랑 그레고리우스의 그 계보를 잇기에 딱 적당한 선수기는 한데, 이 선수 하면 사실 유격수의 이미지가 많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에 2루수로 데뷔를 했던 선수고, 데뷔하고 2년 동안 홈런을 62개를 때린 2루수니까 거의 리그를 대표하는 2루수 중에 한 명으로 바로 데뷔하자마자 올라선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2020년에 이제 그레고리우스가 팀을 떠나게 되면서 유격수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양키스의 선택은 바로 이 선수를 유격수로 포지션 변경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예요. 아무래도 수비도 유격수 치고 굉장히 부족했고, 왜냐면 2루수 치고도 이 선수가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워낙 타격력이 빼어나니까 익스큐즈 할 만한 수비였지만, 유격수는 또 수비력이 더 강조되는 포지션인데 수비력이 기본적으로 부족했다. 이거보다 더 심각했던 거는 포지션 변화 이후에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이었던 타격 능력이 굉장히 식어버렸다는 거였어요. 지난 두 시즌 유격수로 포지션 변경을 한 이후로 OPS가 0.7대, 2020 시즌이야 단축 시즌이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시즌만 해도 홈런이 9개 밖에 치지 못했습니다. 데뷔하고 2년 동안 홈런을 62개를 친 선수인데 포지션을 변경하고 2년 내내 타격이 부진하다 보니까 양키스는 바로 결단을 내리죠. 토레스를 다시 2루수로 쓰겠다 해서 지난 시즌 말미부터 이제 토레스 선수를 완전히 2루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2루수로 출전을 한 시즌 마지막 19경기에서 타격 능력이 다시 회복된 모습을 보여줘요. 아마도 양키스는 다시 토레스의 포지션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거고, 이 선수는 2루수로 쭉 갈 텐데, 그렇게 되니까 다시 유격수가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 유격수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키스의 플랜은 마이너리그에 있는 탑급 유망주 앤서니 볼피라는 선수를 유격수로 쓰겠다는 겁니다. 2001년생이고 현재 유망주 랭킹 전체 10위의 선수니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선수인데, 이 선수의 가치가 확 올라간 게 작년 2021년에 마이너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로우 싱글레이를 완전 씹어먹고 하이 싱글레이를 가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격 능력이 있는 유격수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선수가 충분히 뭐 양키스의 유격수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2022년 올해는 더블A에서 시작을 해서 가능성을 더 볼 것 같고, 2023년에는 이제 풀타임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 선수가 뭐 많이 부진하거나 하면 그 플랜도 이제 틀어져야겠지만, 일단 플랜 A는 이 선수가 2023년쯤부터는 이제 주전 유격수로 자리를 잡는 건데, 올해는 어떻게 유격수 시나리오를 가져갈 것인가. 아마도 요 선수 스탑겜용으로 그냥 그런 적당한 선수를 영입을 해서 1년? 뭐 내지 않으면 2년 정도를 메운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는 안드렐톤 시몬스라는 이제 수비만큼 확실한 유격수가 있고, 호세 이글레시아스 선수도 이제 시장에 있는데, 뭐 아무래도 양키스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게 포스트 시즌을 노려본다 이 정도의 눈높이는 아니잖아요. 일단 양키스는 무조건 우승으로 간다는, 못 먹어도 골을 하는 팀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다면 어셸라 선수를 유격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유격수로 쓰게 되면 2루의 토레스, 유격수 어셸라, 3루의 DJ 르메이유 선수가 뛰게 되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거죠. 어셸라 선수도 주 포지션의 유격수가 아닌 선수고, 토레스 2루 수비 좋지 못하고, 르메이유 선수도 3루수를 쭉 봤던 선수가 아니었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의문보가 굉장히 많이 남는 불안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혹시 양키스라면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른 선택이라는 거는 당연히 외부에서 빅네임 유격수를 영입하는 걸 텐데, 올해 아무래도 유격수 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FA 유격수 풀이 굉장히 좋았던 애인데, 코리 시거 선수가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텍사스로 갔고,
시미언 선수도 역시 텍사스로 갔습니다. 아마 시미언을 2루로 돌리겠죠. 하비에르 바이스 선수도 큰 계약을 맺고 디트로이트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둘이 남았거든요. 양키스라면 혹시 요 두 선수 중에 하나를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카를로스 코레아와 트레버 스토리 선수는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 있는 선수들이니까 최소 3억 불 혹은 연평균 3천만 불 이상을 받을 만한 선수들이고,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게 주지 않으면 이 선수들을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양키스의 고민은 그건 거예요. 돈이 없는 구단은 아니니까 이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격수의 자리는 완벽히 메워지겠지만, 양키스가 올 시즌 끝나고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데릭 지터 이후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에런 저지 선수를 잡는 거거든요. 일단 스탠튼이라는 30대 후반까지를 커버해야 되는 빅 계약이 하나 있고, 저지는 당연히 그에 준하는 혹은 더 큰 계약으로 저지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유격수의 이 선수들을 또 잡는 거는 아무리 양키스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키스가 이번 오프시즌에 빅네임 유격수를 영입하지 않고 임시반평으로 조금 때우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양키스라면 혹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유격수를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조엘 셔먼은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그런 말이죠. 양키스 팬 중에 저지가 떠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보스턴은 무키 배치 없이 너무 잘 해나가고 있고, 워싱턴은 브라이스 하퍼라는 프랜차이즈 역대 최고 스타 없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고, 애틀랜타도 그렇게 해도 못하던 우승을 아쿠냐라는 최고의 스타가 빠진 상태에서,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이런 의문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감정을 배제하고, 저지가 지터 이후 최고의 뉴욕의 스타라는 걸 배제하고 보면 유격수 빈자리를 메우는 거랑 저지를 큰 계약으로 잡는 거 중에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양키스는 이제 진짜로 우승이 목이 마른 팀이거든요.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양키스의 선택은 저지의 연장 계약을 하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물론 저지만큼 잘 치는 선수는 많지 않지만 잘 치는 외야수는 구하기 쉽고 공수를 겸비한 유격수는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 그렇다면 양키스의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되냐 라는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데, 혹시 저는 모르겠어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스탑갭을 하는 유격수를 한 명을 잡고 볼필을 기다리는 거지만, 양키스라면 일단 유격수 질러놓고 저지 잡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이번 스토브리가 2달 넘게 지금 닫힌 상황에서 만약에 스토브리가 다시 열린다면 양키스의 유격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